홈쇼핑 채널을 들어왔는데 강의가 웬 말인가요? 대부분이 광고지만 가끔 이렇게 조금씩 강의가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은 물건을 파는 광고 방송인데, 이 방송은 SUV에 대해서 저번에 뭐 4천만원대, 7천만원대 수입 SUV 이렇게 얘기했는데, SUV를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전에 차도 팔았었고 신차 매장에서 일도 했었고 중고차 장사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SUV를 산다고 하면 안전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해요. 안전성이 뛰어나서 산대요. 과연 그럴까요? SUV가 안전성이 무조건 뛰어날까요? SUV가 비슷한 체급의 세단하고 비교하면 중량이 더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중량에서 오는 유리함으로 충돌 시에 SUV가 아반떼라든가 좀 중량이 덜 나가는 차를 받았을 때 중량으로 밀고 나가는 힘으로 상대적으로 튼튼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모든 사고가 차 대 차 사고가 아니잖아요. 전봇대를 들이받던 화물차를 들이받던 SUV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정체되어 있는 물체를 박았을 때는 SUV가 갖게 되는 피로도나 어떤 충돌 에너지에 대한 전달이 탑승객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죠. SUV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레임이나 뭐 서브 프레임들이 세단보다 좋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세단과 사고가 났을 때는 SUV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벽이라든가 물체라든가 화물차량 박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충격 에너지를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사실 이거는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차가 커서 후가시를 잡기에 아주 좋다. 요거는 사실 저는 사실 고급진 세단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SUV의 판매량이 50%를 넘어가는 지금에서는 차가 크기 때문에 후가시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차량의 판매량을 보거나 큰 덩치의 어떤 자동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시야가 좋고 운전이 편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시야가 좋은 거는 시트 포지션 때문에 높게 앉고, 그 다음에 세단이나 쿠페나 스포츠카는 약간 더 눕는 듯한 체형으로 앉아야 되지만 90도의 의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트 포지션이 대부분의 사람들 10 중에 6, 7명은 SUV의 시트가 운전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 중에 6, 7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SUV 시트 자체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큰 물건, 트렁크가 크고 높고, 그 다음에 트렁크가 높기 때문에 세단처럼 구부리고 물건을 넣지 않고 바로바로 넣고 빼고, 당연히 뒤에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유모차라든가 애들 뭐 전동으로 움직이는 차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그대로 실을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레저 활동에 적합. 이거는 이제 부피가 큰 물건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쉽게 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도로에서 산길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도대체 우리나라 전체 국토 중에 몇 퍼센트에 몇 킬로나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차를 샀어, SUV를 샀어, 또는 뭐 세단을 샀어.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를 달리는데 산길과 비포장 도로가 1년 365일 중에 며칠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저는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잘 달리니까 SUV를 산다, 이 말에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 도로에서 도대체 이런 게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세단이 이 비포장 도로를 다니면 망가집니까? SUV의 하체 구성이나 세단의 하체 구성이, SUV가 월등히 튼튼한 차들은 미국의 픽업 트럭이나 랭글러 같은 차들은 아예 진짜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SUV, 특히나 우리나라 차인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는 사실 소나타나 K5에 비해서 월등히 튼튼하게 생긴 서브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을 갖고 있지 않죠.
여기서 좀 더 유리한 건 타이어 전체가 크죠. 세단 타이어보다는 타이어가 크고 휠이 좀 더 작으면서 타이어의 공기층이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체가 뭐 이런데 닿거나 또는 타이어층이 두껍기 때문에 휠의 파손이 좀 덜하고 타이어가 더 두껍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건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도로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SUV를 산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상고가 높아서 오프로드 활동에 적합하다. 지상고가 높아서 과속 방지턱이나 또는 뭐 이렇게 연석 같은 데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프로드 활동에 적합하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SUV들은 오프로드를 갈 만큼 차를 튼튼하게 만든 SUV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SUV는 도시명입니다. 도시명 SUV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SUV가 전체 시장에서 50% 이상 팔리는 거지, 오프로드를 잘 타라고 만든 거는 디펜더나 랭글러나 몇몇 차종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네 바퀴의 구동 분배, 눈길 빗길이 유리함. 오히려 눈길 빗길에 유리한 건 세단에 들어가 있는 풀타임 사륜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륜이나 후륜으로만 만드는 세단이 있었을 때는 SUV가 4x4이기 때문에 사고 파기 살아서 좋다라는 게 말이 됐지만 지금은 웬만한 자가용들이 다 사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SUV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장점과 목적성은 사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SUV나 픽업 트럭이나 4x4 사륜 구동형 차량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산길과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는 튼튼한 거, 어쩜 뭐 이런 거, 지상고가 높고 오프로드를 탈 수 있고 네 바퀴의 구동 분배. 근데 사실 요새 SUV들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메리카 SUV, 지금 제가 말하는 오늘 제목인 그랜드 체로키나 랭글러라든가 포드 익스플로러라든가 또는 쉐보레 트래버스 등등.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랜드 체로키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랜드 체로키가 디젤을 할인받고 뭐하고 사면 약 6,500만 원 전후로 살 수 있어요. V6 3000cc의 CRD 디젤 엔진을 갖고 있어요. 약 250마력의 토크는 57kg 뉴런 미러가 딱 나와. 발음 끝장난다. 250 홀스파워.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250마력의 홀스파워력이 나와. 근데 요즘에 V6 3000cc 치고는 좀 약하죠. 그리고 토크밴드도 쭉 1500에서 2000rpm까지 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여기가 약 1500rpm이고 여기가 약 2000rpm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요즘 나오는 최신형의 디젤 엔진들은 요 토크밴드가 여기까지 가요. 3000 언저리까지 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랜드 체로키의 이 엔진 굉장히 구닥다리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의 토크는 1500에서 2000에서 끝납니다. 근데 뭐 사실 V6 3000cc 엔진을 가지고 얼마나 RPM을 많이 쓰냐 의미 없죠. 이거는 의미 없어요. 미국의 그랜드 체로키가 우리나라에서 왜 힘을 못 쓰고 왜 많이 안 팔리는지, 그랜드 체로키 오너분들은 그랜드 체로키가 엄청 좋다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그랜드 체로키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리느냐? 안전성이 뛰어나다. 사고 나가고 죽음의 생사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 되죠. 근데 사실 프레임이 옛날에 ML 클래스 크라이슬러라고 다임러, 멀세데스가 합병하던 시절에 플랫폼을 공유해서 3세대 그랜드 체로키가 나올 때, 지금 그랜드 체로키가 2011년에 나온 4세대란 말이에요. 2003년도에 나왔던 3세대 플랫폼이 벤츠의 ML 클래스랑 플랫폼을 공유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브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의 구조나 에어매틱도 그렇고 전체적인 프레임이 안전성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오너분들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사고 나서 뒤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차가 커서 후가시를 잡기에 좋다? 우리나라 차가 더 크죠. 이거보다 값이 싼 소렌토 아니야 모하비나 펠리세이드가 얘보다 덩치가 훨씬 커요. 그러면 후가시가 차가 커서 후가시를 잡기에는 우리나라 차한테 밀리는 거예요. 시야가 좋고 운전이 편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미국 차를 타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야, 왜 이렇게 좁아?
항상 우리가 미국 차를 타면 링컨이 됐던 캐딜락이 됐던 뭐가 됐던 링컨 타운캅 외부에서 보면 엄청 크잖아요. 세단 미국 경찰차 운전석에 딱 타면 좁아요. 제가 항상 미국 차를 타면서 첫 이미지가 뭐 이렇게 좁아. 차는 되게 큰 것 같은데 딱 타면 되게 좁아요. 시야가 좋고 운전이 편하고 시트 포지션 이거는 우리나라 차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앞에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냐면 SUV나 4x4 4륜형 차들은 사실은 목적성이 이거였어요. 산길과 비포장 도로, 지상고가 높고 오프로드의 4바퀴 구동인데 이거는 지금 두각시키기가 어려워. 왜? 도시명 SUV가 판을 치면서 이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차량들은 극히 일부 차종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엄마들이나 도심에서 SUV를 사는 이유가 다 이 이유 때문에 SUV를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차량인 이 SUV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SUV처럼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본 차들처럼 얌스럽게 완벽하게 고장이 안 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 SUV들의 거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얘네들 오프로드는 그냥 끝장나요. 사륜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것들은 상품에 대한 어떤 완성도나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부서에서 잘 패키징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를 타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나라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나 이런 차들보다 부족해 보여요. 이거를 왜 이 돈 주고 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쉽게 나오는 부분을 느낄 수 없게 만들어놨고 얘네들은 거기에 목적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굉장히 구닥다리 사골, 옛날 거, 없어진 거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어요. 서스펜션, 프레임, 엔진, 미션, 사륜 시스템 다 옛날 거예요. 오늘 노 사장이 얘기한 게 무엇인지 그랜드 체로키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노 사장이 좋은 점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지 저는 그랜드 체로키를 깐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노력을 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노력을 해서 못 찾은 경우는 종종 있었죠. 미리 차주분들은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